네, 반갑습니다. LNS 홀딩 김상영입니다. 오늘 사실은 암호화폐 관련 얘기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루시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11월 19일 날 금요일 날 우리 한경글라에서 이제 루시드랑 리비안 같이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때 이제 루시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신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년 1월 19일 날 전체 물량이 73.5%가 해제되는 락업 물량이 나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그때 사우디 관련 물량도 있긴 있겠지만 뭐 일단 어쨌든 락업 물량이 나오는 날은 좀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수익 중이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대기하시고 그 이후에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동안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 몇 명한테 좀 물어봤어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이제 본 내용 중에 앞에서 말씀하지 않은 내용들을 한번 제가 몇 개 다뤄볼게요. 일단은 처음에 루시드가 상장을 하고 그때 이제 스펙이죠. 이제 처칠이랑 같이, 처칠이 스펙인데, 걔네들이 이제 합병을 할 때부터 사실 문제가 좀 많긴 했었어요. 이제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올 초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스펙 기업에 대해서 이제 스펙에 대해서 투자 열풍이 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스펙들이 거품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SEC가 이 스펙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주의해야 하는 그런 의견을 굉장히 많이 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루시드가 이제 그 철칠이죠. CCIB와 합병을 앞두고 나서 이제 올 초 대비해서 한 200% 가까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올라갔던 게 이제 공매도 비중도 같이 좀 올라갔었던 그런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SEC가 이렇게 관련된 기업들 좀 많이 잡들이 한다. 이제 스펙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경고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일단 지금 오늘 나온 내용 보니까 SEC에서 이제 백지수표 거래 조사와 관련된 문서를 요청했다. 그런 소환장을 받았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요. 백지수표라 불리는 그 단어가 이제 스펙을 의미해요. 이제 스펙이 이제 백지수표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이제 CCIB와 거래 내역을 요청하는 이제 소환장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주가 조작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처음에 이제 스펙이 상장할 때부터 이제 스펙과 이 기업에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 주가를 일부러 띄워가지고 공매도 세력까지 결탁하는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가 조작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참고로 지난번에 테슬라랑 그 어디였죠? 그 문제가 됐었던 기업 테슬라랑 갑자기 니콜라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은 소환장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그 부분 좀 체크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번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처칠 캐피탈 이제 CCIB와 합병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합병에 불만을 품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소환장 그리고 이제 소송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단은 제일 불만인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올해 봄까지였죠. 올해 봄까지 원래 차량을 인도할 준비가 원래 되어 있지 않았는데 합병할 때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거짓 발언을 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처칠이랑 합병을 앞두고 이제 주주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6천 대였나? 하여튼 그 정도로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했는데 실제로 양산된 거는 500여 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문제를 삼은 것 같고 사업 운영에 대해서 뭐 물질적, 뭐 전체적인 뭐 근거 부족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소환장을 받았다라고 하긴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테슬라랑 니콜라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좀 투자 사이트를 좀 길게 가져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주가 조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주가 조작을 생각하실 게 아니고 스펙을 상장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항상 나와요. 그래서 보통 스펙과 같이 상장하는 기업들은 문제가 되면은 주가 조작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지수표라는 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펙 기업을 보통 이제 백지수표라고 합니다. 어쨌든 일단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제가 수요일 날 조금 더 이제 의견을 들어보고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1월 달에 이제 1월 22일쯤에 락업 물량이 많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치면은 저라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저라면은 지금 추가 매수 안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1월 달에 락업 물량 해제되면 더 밀릴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안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추가적인 내용 부분은 제가 또 뒤에 준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 날 준비 잘 해가지고 우리 시간에 또 멘트를 드릴 테니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뭐 미국에서 받은 친구들 얘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렸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또 다른 문제죠. 이제 비트코인 관련 내용인데, 사실 이것도, 제가 좀 지난번에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이제 뭐라고 드렸냐면, 이제 한경글라 추천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서, 이제 비트코인 ETF죠.
이 비트코인 선물 ETF인데, 비토가 상장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이거 공매도 하겠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토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19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날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 한번 그래프 보시죠.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본 차트는 이제 업비트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예요. 보시면은 비토가 이제 10월 19일 날 사실상 이제 상장이 됐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 가격대가 비트코인의 고가 근처예요. 잘 아시는 대로 이 비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 선물 ETF입니다. 이거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 이제 하락에 베팅을 못 했는데 이제 비트코인 ETF를 상장을 시켜서 이제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이 공매도가 가능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시에 이제 일부 보도에서는 ETF 상장은 이제 비트코인 시장의 몰락이다 이렇게 또 보도를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뭐 선물 현물 간의 그 차이점, 그 용어 차이점 잘 아실 테니까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혹시 모르신 분은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중간중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토 같은 경우는 선물 ETF예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현물이 상승하면은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선물도 사실은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현물이 떨어지면 또 당분간 떨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나오면서 똑같이 하락을 하게 되는데 비토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높은 가격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이제 상승한 만큼 현물에서 이제 롱을 거는 사람이 많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현물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파는 사람이 많아져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 사실상 여러분들 이거를 좀 잘 아셔야 돼요. 현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주말 없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ETF 비토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이틀 정도,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두 개의 가격에 괴리율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뭐 지수를 추종하는 현물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또 높은 부분이 아니어서 사실 제가 처음 상장했을 때 과연 얘가 선물 ETF로서의 효과가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 역시나 또 애매한 부분이 된 것 같고, 지금 제가 차트 보여드린 대로 비토 상장일, 사실 제가 동그라미 쳐드린 날이 우리나라 기준이고요. 미국 기준이면 그 다음 날이겠죠. 그 다음 날 보시면 윗꼬리가 딱 만들어지면서 고점을 형성된 날이 전날인데, 이건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뒷받침해주는 게 차트로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먼거 부회장님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인정하시는 분이고 모든 월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아무리 대단한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 한마디로 이렇게 급락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쨌든 뭐 관련 종목이나 뭐 가상화폐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꼭 기억을 해주실 부분이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엄밀히 좀 따져보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은 시장의 유동성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자체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걸 쪽으로 빨리 이동을 하면서 이제 생긴 현상인데 반대로 이제 최근에 연준에서 테이퍼링도 앞당기고 그리고 뭐 금리 인상도 이제 앞당기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동안 뿌려진 돈도 걷어들이는 과정이 좀 더 빨라짐에 따라서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서 좀 불안전 자산으로 포함되어 있는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갔던 자금 자체가 조금 밀려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저도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다가 이제 올해 초에 좀 밀렸을 때 투자를 했다가 얼마 전에 전체 다 이제 정리를 해버렸는데 그 왜 그랬냐면 사실 비토 상장 때문에 전 좀 확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매수도 너무 오래 걸리고 매도도 너무 오래 걸린 부분이 좀 분명히 있었고요. 일단 불안전 자산 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간 부분이 자체가 밀려나와서 이제 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된 가상화폐 투자에 좀 신중을 기할 시점이 이제 온 것 같다. 사실 제가 투자했었던 그 시점은 연준에서 뭐 테이퍼링 일정에 대한 얘기가 지금처럼 세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파월이 파월했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중을 좀 하셔서 투자를 하시고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요 정도까지 비트코인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꼬여 있기 때문에 일단 비토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도 제가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서브를 넣어서라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여러분들께 체크를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내용인데 바로 조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10년물, 2년물 스프레드 그리고 인플레이션 레벨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매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차트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차트는
최신판이에요. 이제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 요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일단은 금리 차이입니다. 요걸 한번 확대해 볼게요.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차트 보시면, 최근에 이제 장단기 국채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떨어지긴 했어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 3일 기준으로 봤을 때 0.8 라인을 깨고 0.75 라인까지 밀렸는데요. 이제 최근에 발생한 현상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가 있을까 보면은 터키 인플레이션 있었죠. 그리고 리라가 폭락한 부분이 있었고 하이드 스프레드 관련이 좀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중국의 헝다 이슈 있고 그리고 중국의 부실 기업 관련 이슈가 있고 뭐 유가 급락한 부분이 있고 가상화폐 시장 급락한 부분이 있고 증시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고 사실 그동안 너무 이제 과한 상승을 인한 거품이 있거나 이제 펀더멘탈이 취약한 곳에서부터 이런저런 이슈들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캐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준비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중국에서 이제 지준율을 또 낮췄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그냥 헝다 이슈 대비 준비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일단 어쨌건 간에 이제 최근 상황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고 이제 매파적 발언을 해버리니까 향후에 이제 긴축이 더 빠르고 강력하게 이뤄질 거다라는 걱정이 결국은 이제 경기 위축으로 다가올 거다라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장기채 금리가 11월 이후에 이제 빠르게 급락한 부분인데 일단 제일 최근 버전 인플레이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네, 본 차트는 이제 지난주에도 보여드린 미국의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 변화 차트인데요. 요거를 조금 한번 확대해 볼게요.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일단 제일 최신 자료가 이제 11월 10일 기준인데 6.2% 이건 뭐 거의 1990년도 이후에 30년 만에 이제 발생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불안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수십 년 만에 이제 이런 기록, 뭐 역대 무슨 기록 이런 거에 사실 되게 좀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경기 부양보다 이제 물가 안정 쪽으로 최근에 방향을 아예 틀었죠. 그리고 이제 최저 수준인 지지율도 잡고 내년에 중간선거 준비도 잘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악재성 요인이 뭐 있나라고 좀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 악재성 요인들은 너무 우리가 미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투자의 타이밍이나 뭐 추가 매수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시그널이 뭐가 있을까라는 현재 상황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죠. 이제 최근에 국제 유가가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뭐 테이퍼링, 긴축 강화, 뭐 부담감 이것 때문에 10월달 WTI 선물 기준으로 이제 85불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최근에 66불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준비한 차트 한번 보시죠. 네, 본 차트는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1년간 WTI 움직임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3년간 이제 WTI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많이 밀렸다고는 해요. 이제 급락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안정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설명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국제유가가 위로 세게만 튀지만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생각해 볼게요. 국제유가가 빠르게 올라갈 때 우리가 어떤 생각했어요? 이거 인플레이션 반영되나? 큰일 났네? 야, 이거 큰일 났네. 국제유가 올라서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국제유가가 밀리면 이거 인플레이션 좀 안정 찾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요. 차트를 보시면은 몇 개월 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한 방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유가가 위로만 많이 튀지 않고 이 상황이 좀 이제 지속만 되면 오히려 이게 물가에 반영이 되면서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이런 생각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당연히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미중 갈등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는 부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핵심은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특히 고율 관세에 대한 이제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최근에 자꾸 이제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처음에 미중 분쟁이 터졌을 때도 이제 추후에 인플레이션이 원인이 될 것이다. 미중 간의 갈등이 처음에 나올 때도 이거 인플레이션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높은 관세에서 최근에 뭔가 이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으로 오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고 있구나. 둘이 좀 화해하는 분위기 가면서 최소한 이것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줄어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을 한번 지어 생각해 볼게요. 저 지금까지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테이퍼링 등의 이유를 찾으셨으면 이제는 반대 사이드로 가셔가지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있는 생각보다 그런 이슈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게 뭐 오미크론이나 이런 이슈들 가려서 안 보일 뿐이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있는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사이드를 넘어오시면 돼요. 그동안 이제 저쪽 사이드 계셨다 이제 이쪽 오셔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를 찾는 이유들을 이제 찾으시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라든지 아니면 종목 교체라든지 업종 교체라든지 이런 거를 타이밍을 잡으실 때 굉장히 굉장히 좀 도움을 받으실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어느 쪽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증시에 버블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 드리면 아직 미국 증시는 갈 길이 조금 더 남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은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 잠깐 쉬어가는 과정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마치고요. 제가 수요일 날 루시드 관련 얘기 이제 친구들 얘기 좀 많이 미국에 있는 친구들 얘기 많이 들어보고 보완해서 좋은 내용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